스페인 축구 국가대표팀은 2010년 황금 세대의 전성기 이후 한동안 주춤했으나 2010년대 들어 다시 세대 교체를 거치며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23년 6월 네이션스리그 우승은 스페인 대표팀이 2012년 유로 우승 이후 11년 만에 거머쥔 메이저대회 트로피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여기에 2024년 유로에서는 우승을 차지하며 다시 한번 전성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2020년대를 지나며 성공적인 세대 교체를 이루고 있고 그 결과 밝은 미래를 기대할 만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국제사회의 평가입니다. 스페인의 인재풀은 라리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1부 리그인 라리가는 2020년대에도 여전히 세계 최상위 리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대항전에서 스페인 클럽들의 활약이 두드러지죠. 테크니션이 풍부하고 전술적 완성도가 높은 리그인 라리가. 스페인 클럽들은 세밀한 패스와 점유율 축구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세계적인 인재들이 성장해왔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라마시아 유스 아카데미와 레알 마드리드의 카스티아 등은 오랜 기간 훌륭한 유망주들을 배출해왔고 2020년대에도 페드리, 가비 같은 신예들이 라리가 무대를 통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라리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장 가치를 지닌 리그 중 하나입니다. 2024년 기준 라리가 소속 20개 구단 선수들의 추정 총 시장 가치는 약 53억 유로에 달하며 이는 프리미어리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규모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구단들로 꼽히며 꾸준히 높은 수익과 팬 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 리그 재정 건전성 정책 등으로 엄청난 이적료 지출은 다소 줄었지만 이는 오히려 자체 유망주 양성과 합리적 팀 운영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0년대 라리가는 여전히 높은 경쟁력과 영향력을 지닌 리그로서 세계 무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데라푸엔테 스페인 감독은 선수 개개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실용 전술을 가미하면서도 기본 포메이션으로 4-3-3을 즐겨 사용합니다. 이에 따라 팀은 높은 볼 점유율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직선적인 공격을 전개하는 등 유연성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스페인 팀은 최근 1년간 경기당 볼 점유율에서 상위 4%에 속할 정도로 여전히 경기 지배력이 뛰어나죠. 다만 슈팅 정확도 부분은 상대적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이는 스페인이 볼을 오래 지배하고도 결정적인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수치로 최전방 득점력 문제가 통계로 드러난 것입니다. 현재 공격진에서는 알바로 모라타가 스트라이커로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일관된 득점력에서는 다소 아쉽고 측면 공격수들도 재능은 뛰어나지만 골 결정력 면에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스페인은 윙어들의 득점 지원과 미드필더의 중거리 슛 등 득점 루트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쿼드 수준을 보면 중원과 수비진의 짜임새는 유럽 최상위권으로 손꼽힙니다. 미드필더의 핵심인 로드리는 2023년 네이션스 리그에서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될 만큼 뛰어난 폼을 보여줬고 사비 같은 전설과 비교되며 찬사를 받는 페드리는 부상 전까지 중원을 이끌었습니다. 가비 역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투지와 기술을 겸비해 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맨시티 출신의 라포르트와 레알 소시에다드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노르망 등이 합류하여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오른쪽 풀백 다니 카르바알 등 경험 많은 선수들과 신예들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교체의 결과로 현재 스페인 대표팀 스쿼드는 20대 초중반의 젊은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며 경기력 면에서 에너지와 활동량이 풍부하다는 강점을 지닙니다. 스페인은 전통적으로 뛰어난 유소년 시스템을 통해 차세대 스타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해왔으며 2020년대에도 여러 유망주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A 대표팀과 U21, U23 레벨에서 돋보이는 젊은 선수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페드리는 스페인 중원의 신성으로 뛰어난 시야와 패스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로 2020에서 대회 최우수 영 플레이어에 선정될 정도로 18세에 이미 완성형 플레이를 선보였으며 2021년 골든보이 수상으로 세계적인 유망주로 인정받았습니다. 가비도 바르샤에서 활약하며 투지 넘치는 플레이와 기술을 겸비한 미들진의 보배입니다. 2021년 만 17세의 나이에 스페인 역대 최연소 A 대표로 데뷔를 이뤄 주목받았으며 2022년에는 골든보이상을 수상하며 페드리의 뒤를 잇는 차세대 스타로 평가받고 있죠. 공격진은 야말과 안수 파티 그리고 니코 윌리엄스가 있습니다.
라민 야말은 16세 스페인 A 대표팀의 역사상 최연소 선수이자 최연소 득점자 기록을 세운 특급 유망주입니다. 오른쪽 윙에서 뛰며 나이에 걸맞지 않은 재능과 과감한 돌파로 주목받고 있고 2023년 9월 A대표 데뷔전에서 골을 넣으며 스페인의 미래 공격을 책임질 제목으로 떠올랐죠. 유로 2024에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골을 터뜨리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안수 파티도 2019년 라리가 역사상 최연소 득점자 중 하나로 주목받았고 2020년엔 A대표팀 역대 최연소 골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최근 무릎 부상 이후 폼 저하로 임대를 떠났지만 여전히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공격의 미래로 기대받는 선수이죠. 니코 윌리엄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을 갖춘 측면 공격수입니다. 2022년 A대표팀에 데뷔하여 공격진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죠. 형 이냐키 윌리엄스에 이어 빌바오가 배출한 재능으로 측면 돌파와 크로스 능력이 뛰어나 스페인 공격 옵션을 다양화해줄 카드로 성장 중입니다. 수비진에는 알레한드로 발데가 버티고 있습니다. 민첩한 주력과 공수 가담 능력을 두루 갖춘 왼쪽 풀백으로 조르디 알바의 뒤를 잇는 바르셀로나 수비 유망주입니다. 22-23 시즌부터 주전으로 도약하며 라리가 우승의 공헌, A대표팀에서도 왼쪽 수비의 기대주로 평가되며 공격적인 풀백 스타일로 팀에 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페인 U21 및 U23 대표팀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여러 유망주들이 풍부한 선수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켈 오야르사발, 다니 올모, 페란 토레스 등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이끈 세대의 일부 선수들은 이미 A대표팀 주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2023 UEFA U21 유럽 선수권 준우승을 차지한 대표팀에서도 아벨 루이스, 오이안 산세트, 아르나우 마르티네스 등 재능들이 포진해 있어 차세대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페인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인재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꾸준히 1군 무대 경험을 쌓아가고 있어 향후 국가대표 경쟁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전망입니다. 전술과 팀 운영 면에서 스페인은 과거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축구 트렌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데라푸엔테 감독은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거친 지도자답게 유망주 활용과 육성에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선수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미드필더 가비는 데라푸엔테 감독에 대해 대표팀을 하나의 가족처럼 만들어준다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팀 분위기와 세대 간 화합은 앞으로 스페인 팀이 나아가는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스페인은 다가오는 주요 대회들에서도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2026년 월드컵을 향한 여정에서 전통의 강호로서 유럽 상위권 전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죠. 유로 2024 우승으로 자신감을 얻은 만큼 선수들의 승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 포지션의 경쟁력 강화,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 향상 등은 꾸준히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재가 양성되어 있고 팀 전력이 세대 교체를 통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점에서 스페인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